네, 예, 감사합니다. 이 비가 이제 오락가락했죠. 굉장히 큰 비가 내렸습니다. 아까 김수진 대표랑 차를 타고 오는데 비가 많이 오는데 다 사람들 앉아 계신 거 사실 오면서 몇 분이나 계실까 걱정을 했었는데 앉아 계시는 거 보고 김수진 대표가 눈물이 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지난주에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예, 일주일마다 올라오면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해 주시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저에 관련해서는 그거 다 쓸데없는 오해에서 빚어진 일이니까 그렇게 마음에서 씻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변인이었습니다.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부정선거가 잘못됐다고 제가 이 앞에서 소리를 치는 이유에는 그 모든 것을 바로잡아서 민주주의를 바로잡아서 지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빨리 밖으로 모셔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런 제가 혹시나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선거에서 부정을 저질렀다고 제가 얘기하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갖고 그렇게 주장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나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우파에서 지난 선거 기간에 선거할 때 뭐가 잘못됐나 하고 눈에 불을 켜고 감시를 했던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서향기 목사님, 서향기 대표님께서도 그런 일을 하고 계시죠. 뭐 공선협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우리 우파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번 선거에서 선거 기간 내내 우리의 감시 활동을 방해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시민의 눈입니다. 시민의 눈을 자처한 좌파 선거 관리 이른바 시민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단체에는 우리들이 참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좀 들어가려고 하면은 들어오지 못하게 만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돈을 받는 어떤 대표 참관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면, 우파가 들어가려고 하면 우파들은 금방 마감을 시켜요. 마감을 시켜서 우리가 응시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장인애들은 길게 시간을 늘려서 자기네들이 개표 참관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제일 우두머리가 누구였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문익환 목사의 아들 문성근입니다. 예, 문성근이 만든 게 시민의 눈이에요. 시민의 눈이 지난 탄핵 국면에 중앙선관위를 찾아가 가지고 프로그램 소스를 다 털어라, 우리한테 얘기를 해라. 그래서 그 과정에 있었던 일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개표기, 전자개표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 시민의 눈이라는 단체의 프로그래머가 들어가서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세상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알리는 대신 조혜주가 그 비밀을 갖고 들어가서 문재인 캠프에 들어가서 불법 선거 운동을 하고 그 덕택에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진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그 사람은 우리 조혜주를 어디다 집어넣느냐? 평생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축구팀에서 선수를 하던 사람을 우리 축구팀과 다른 축구팀이 경기를 하는데 거기 심판으로 세워서야 되겠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일을 했어요. 그게 뭐냐? 중앙선관위의 상임위원으로 앉힌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 보궐선거의 부정, 지방선거의 부정, 지난 4.15 선거의 부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모든 힘을 다해서 막으려고 했지만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대로 자기네들의 목숨 걸고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과정에서 조혜주를 앉혔습니다. 왜냐? 앉히지 않으면 문재인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께서 표를 주셨듯이 우리가 과반을 차지했다고 생각합시다. 그게 맞는 일이지만 그렇게 되면은 지금 문재인은 살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살아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그게 무섭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외칩니다. 시민의 눈은 너희들이 눈으로 본 것을
이 나쁜 사람들, 자기네들이 선거가 잘못되는지를 살피겠다고, 맨눈으로 살피겠다고 들어가서 수만 명이 돈을 받고 거기서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민의 눈으로서 작용하면서 부정선거를 감시하기는커녕 이 사람들은 부정선거에 부역을 했습니다. 옆에 지금 양심이 있다면 좌파 그 시민의 눈의 일원, 시민단체의 일원이었던 시민의 눈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그 사람들이, 당신들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양심 고백을 하세요. 왜 우파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게 하고, 당신들 어디서 왔습니까? 시민의 눈입니다. 그러면 선관에 있는 사람들이 프리패스를 하도록 해주었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무엇을 봤는지, 여러분들이 맨눈으로 살핀 것이 무엇인지,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부끄러운 일이 하나도 없었는지를 이야기할 것을 제가 정식으로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임대차 관련법이 이틀 만에 통과됐습니다. 제가 있었던 부동산과 관련된 이 국토교통위원회의 회의도 거치지 않고 일사천리로 통과가 됐죠. 그 마스크로 가렸지만 마스크로 가리고 김현미 장관이 웃는 얼굴 잘 보셨을 겁니다. 그 오만한 얼굴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법사위에 올라갔습니다. 법사위원회에서도 그 법이 어떻게 됐는지 그 소위원회에서, 법률 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야 되는데 거쳤나요?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거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원장을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여당 의원을 뽑은 거죠. 윤호중 앉아서 두들겼습니다. 그리고 국회를 통과했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 제일 뒤에 앉아있던 김태년 원내 대표가 손짓을 이렇게 하며 그 오만한 얼굴로 치하를 하던 그 모습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180석이라는 의석을 갖고 이런 짓을 마구잡이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그들이 선거에 의해서 뽑혔다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통했다라고 그들이 주장하고 일부에서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은 헌법적인 권리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매일 올라와서 우리들이 여기서 목이 터져라고 외치지만 그들이 우리의 표를 도둑질해 가서 도적질한 거기에 있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지금 도적질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가 참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 당선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일 선거로 보면 우리가 124석, 그들이 123석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대로 나갔다면 우리가 과반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마음대로 자기네들이 통과를 시키는 그런 일도 없었을 것이며, 가운데 텔레비전에서 수요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다. 그런 게 나왔을 때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판대소하는 그런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 앞에 이재정 의원을 비롯한 최강욱 등 웃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얼굴들을 우리 계속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야드 바셴이라고 히브리어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라. 지난 홀로코스트에서 숨진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의 이름을 하나씩 기억해서 그들의 영혼을 달래주자. 또 그들을 가스실에 내몬 그 살인마들의 이름을 기억해서 반드시 복수를 하자. 그런 것이 야드 바셴입니다. 우리도 그들의 이름을 또 그 얼굴들을 잘 기억해 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천국제공항 사태를 인국공이라고 줄여서 말합니다. 인천국제공항, 제 집에서도, 제 지역구에서도 가까운 곳인데 그렇게 밤을 새면서 토익 점수 좀 올려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꿈의 신의 직장 인천국제공항을, 거기에 있었던 임시직들을
대통령의 한마디로 모두 정식 직원으로 해버렸습니다. 그게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불공평하다! 이거는 세상에서 제일 나쁜 일입니다. 여러분 공평했습니까? 불공평했죠? 그걸 우리들은 입시 혹은 입사 비리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감히 이번 21대 총선 4월 15일에 치러졌던 21대 총선을 국회의원 채용 비리 사건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채용이 되는데 여러분들의 선거를 통해서 채용이 되는데 거기에 비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무후무한 일이고 지난 3월 15일 1960년 3.15 부정선거 이후에 오랜만에 나타난 비리 사건입니다. 이걸 이 선거가 아니고 차라리 채용 비리 사건이라면 여러분들 더 많이 모였을 거예요. 자, 미국의 정치학자가 얘기했습니다. 한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전체 인구의 3.5%가 지속적으로 저항운동을 펼치면은 그 지도체제가 바뀌더라. 쉬운 말로 얘기하면 3.5%가 모여서 오랫동안 데모를 하면은 대통령이 바뀌더라. 정권이 바뀌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3.5%를 여러분들 힘들까봐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175만 명입니다. 175만 명이 지금 107일, 오늘이 108일째입니다. 108일째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데모를 하고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175만 명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보이고 싸우게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축출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75만 명에 조금 모자라네요. 그러니까 170, 한 3만 명쯤 되는 것 같은데 2만 명을 우리가 더 모으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고 있다. 이번 4.15 부정선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너무나 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한 2만 명쯤 더 모일 수 있도록 합시다. 여러분, 비가 쏟아지고 아까 온 세상이 칠흑같이 까맣게 될 정도로 인천도 2차례 비가 쏟아졌었습니다. 그런데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모여주셨어요. 이전과 똑같이 모여주셨습니다. 다음엔 한 2만 명쯤 더 데리고 이쪽에 나오면은 누구를 바꿀 수 있다? 예, 문재인을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탄핵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사기 탄핵이라고 믿습니다. 사기 탄핵으로 대통령이 된 문재인은 뭐다? 사기 대통령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또 4월 15일 날 있었던 제21대 총선 사기였다, 잘못된 선거였다라는 증거가 차고도 넘칩니다. 그래서 저는 21대 총선도 사기 선거였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보호법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그 내용도 그렇지만 이자들이 정말 정신없게 날치기로 일사천리로 처리하는 걸 보고 지금 많은 분들께서 통탄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21대 총선은 사기 총선이었고, 그러므로 21대 총선을 통해 선출됐다고 주장하는 저들 21대 국회의원들이 만든 모든 입법 활동은 사기다! 그러므로 모두 무효가 되어야 함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는 일이 있죠? 오는 8월 15일 어디에서 어떻게 우리가 모여야 하느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돼야 하니 8.15 때는 하루만 광화문에 가서 모이자 이런 말이 있고, 거기와 결이 다르니 우리는 따로 이쪽에서 모이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둘 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에게도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숙고해서 완전히 결정된 다음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도태우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 또 저 할 것 없이 매일 저녁, 이제 8월 15일까지 매일 저녁 저 뒤에
10번 출구에서 여기 있는 변호사들 또 대법원에 근무하는 사람들, 대검찰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검표를 실시하라는 시위를 벌이고 우리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박수를 보내주시고 지나가다가 혹시 차를 타고 지나가시게 되면은 빵빵하고 경적으로라도 응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외쳐야 하는 구호들 많은데요. 우리가 사기 탄핵, 문재인 사기 대통령 이거 말씀드렸고 제가 문재인 그러면 퇴진, 재검표 실시 이렇게 몇 번 해보죠. 문재인 퇴진 재검표 실시 문재인 퇴진 재검표 실시 문재인 퇴진 재검표 실시. 그렇게 외쳐주시면 175만 명이 외쳐주신다면 그 목소리가 저기 문재인이 앉아있는 방을 빼야 하는 문재인이 앉아있는 청와대까지 울려 퍼질 것이며 전 세계로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앉아있던 사람이 곧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구호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풍전도의 위기에 처했다. 애국시민이여 총 골기하라. 골기하라 골기하라 골기하라. 대법원은 즉각 재검표하라. 재검표하라 재검표하라 재검표하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애국시민이여 대동 단결하라. 단결하라 단결하라 단결하라.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여러분의 마음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또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무런 죄도 밝혀진 것이 없는데 지금까지 3년을 넘게 감금 생활을 당하고 계신 박근혜 대통령님께 여러분들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엽서 서신 보내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시는 관심만이 대통령님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엽서는 한 세트에 9장씩 총 4차례에 걸쳐 발행되었습니다. 금번 6월 6일에 발행된 4차 엽서는 21대 총선 부정 관련 내용으로 엽서를 제작 발행하였습니다. 4차 엽서도 많이 이용하셔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엽서로 사용하시면서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음을 알리는 데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엽서 구입은 선구자 방송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세트 총 9종으로 1만원에 보급을 하며 우편 택배 발송비와 선구자 방송 후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해하시고 구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입 방법으로는 엽서 대금 입금 후 선구자 방송 핸드폰 010-2507-4861에 문자로 1차, 2차, 3차, 4차 엽서인지를 구분하여 표기해 주시고 주문자 성함과 주소와 연락처와 구입하고자 하는 세트 수량을 표기해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예를 들면 1차 엽서 한 세트면 1차 1세트, 2차 1세트, 3차 1세트, 4차 1세트 또는 1차 2세트,
아니면 그 이상이면 그 이상 필요한 수량을 표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일본, 기타 외국에서 주문 시에도 문자로 외국의 연락처, 받으실 분 성함, 주소, 수량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입금 은행 계좌는 농협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 이와는 별도로 여러분들이 직접 서신을 보낼 시에는 구치소 주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국 사소함 20호 수용자 번호 503 박근혜 대통령 기하 또는 다른 수감자분들께도 보낼 시에는 예시해드린 수용자 번호를 참고하여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